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시청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제 어제 내린 것에 대한 오늘의 반등을 보면 아직 자신이 없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드실 텐데 어떠한 좀 파급력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저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그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전 저점을 절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터키의 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약 100억 불 정도 유동성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주변국으로 전이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 벌써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러시아 또 터키까지 벌써 전이할 만큼 전이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체력이 좋지 않은 나라들한테만 영향이 갔지 체력이 좋은 나라들은 견디지 않겠냐. 특히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슈에서는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 또 지금 기업들이 신규 투자가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좀 극소수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 또 실업률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수급이나 상황적으로만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자리가 정말 우리가 매도권으로 가야 되느냐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세 번째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인데, 이거를 왜 보냐면 사실 5주선을 이탈을 했어요. 했는데 주봉이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데드라인을 건드렸냐라고 물어본다면 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평선으로 보면은 5주선은 살짝 깼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어딘 거냐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가 24,900.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후행 스팬이 여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 주 정도 횡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런 시장들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신흥국의 긴축 발작을 좀 일으킨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긴축 발작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차근차근히 나라별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달러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죠. 원달러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원달러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저는 이제 1149, 그러니까 1150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뚫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리라가 폭락한 것처럼 원달러가 위안화에 연동하면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월봉 상태의 기술적 모습은 더 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지금부터 한 15원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장중 고점일 확률이 높고 추세로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진대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윗꼬리를 메워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윗꼬리를 메웠어요. 그런데 이 후행 스팬이 뚫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월봉사 별로 못 봤어요. 종목에서는, 개별 종목에서는 뭐 한두 개, 10개에서 1개, 아니면 뭐 100개, 한 2개 정도 있을까 하고요. 큰 어떤 시장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도 결국 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원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15원 정도의 공간이 이평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시장 장악하는 상황까지 갈 것인가 라고 본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가려면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길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정말 만약에 하락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락 추세라면 지금이 아니고
올해가 넘겨야지 맞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원달러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달러가 이렇게 약세 쪽으로 가버리면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세 공간을 찾을 공간이 도대체 어딜 것이냐, 지금일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4, 5개월을 지난 후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 그 싸움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일단 목표치는 1150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완연히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또 후행 스팬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보는 거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인데요. 리라가 폭락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우리나라가 터키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커플링이 있었던 나라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아실 거예요. 중국과 커플링을 해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모습을 보면 중국과 한번 볼까요? 중국과 보면은 중국 차트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한번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 차트 기억나시죠? 125일선에서의 하방정시선 확보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안 깨진 상태에서 우리만 디커플링이 된다. 그러면 미국과도 디커플링, 중국과도 디커플링 이렇게 될까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최소한 중국까지는 커플링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국내 차트를 한번 볼까요? 국내 차트를 거래소를 한번 보면 거래소도 어떤 모습이죠? 안 깨졌습니다. 주봉상으로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힘들었지만 분명히 제가 선을 그은 자리는 그대로 견뎠고요. 이 추세선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의 저점 부분도 갔다가 아랫꼬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본다면 아직도 이틀이 더 남았죠. 이번 주 목, 금이 남았습니다. 내일 휴식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것도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개파락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봉에서는 개파락이 스트레이트 2개가 나오면 거의 바닥입니다. 3개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띄엄 있고 또 멀리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주봉에서 개파락이 2번이 나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정말 인정하고 시장이 하락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 의문점이 맞다면 어쩌면 이거는 가짜 하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추세 전환에서 급격하게 상승에 날아갈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락을 하는데 하락 각도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대악재가 나오면 쭉 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시장상으로 보면은 그런 악재는 아닌 거 아니냐. 특히 리라가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됐다면 더 컸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차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요 두 번째 차트, 요 아랫꼬리 쌍바닥 비슷한 모습이죠. 제가 요 근래 아마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드릴 건 얘기할 텐데요.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똑같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 야운에서 쌍바닥. 또 중요한 자리에 지지력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겠냐라는 부분. 또 하나,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리고 누적으로는 사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바닥은 디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치 앞도 불투명한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좀 방향성이 잡히는 좀 안도감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시지만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